먼 옛날, 일본의 어느 평화롭고 외진 산골 마을이 있었다. 사람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논둑을 메우는 평범한 시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 너머에서 말을 타고 몰려오는 무리들, 약탈을 업으로 삼는 도적대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 도적들은 매년 수확철이면 마을을 습격해 곡식을 빼앗고 때로는 목숨까지 앗아갔다. 삶은 공포와 침묵 속에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벌벌 떨 뿐이었다. 그 해에도 도적들은 다시 올 것이었다. 마을의 장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며 결단을 내린다. 무장도 없고 싸움에 능한 사람도 없는 이 마을을 위해 누군가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시로 사람을 보낸다. 무기를 들고 돈을 내세워 싸움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말로 진짜 사무라이를 찾아오라는 임무였다. 목숨을 걸고 싸우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오직 인간다운 연대와 정의뿐인 싸움을 함께할 자들을. 도시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한다. 돈도 없고 이유도 뚜렷하지 않은 싸움에 목숨 걸 사무라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한 사무라이가 눈에 띄게 된다. 이름은 칸베이. 머리를 밀고 중처럼 행세하며 납치된 아이를 구해내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지도자의 풍모를 풍겼다. 그는 오랜 전쟁터를 누비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정성과 절박함을 보고 끝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칸베이는 싸움을 위해 사무라이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가 찾은 이들은 각자 사형과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었다. 고요한 눈빛 속에 노련함이 숨어있는 구조, 침묵 속에서 날카로운 판단력을 지닌 시치로지, 젊고 혈기왕성하지만 아직 미숙한 카츠시로, 그리고 칼보다 웃음을 먼저 휘두르는 괴짜 사무라이, 쿄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다. 그는 본래 사무라이도 아니었다. 떠돌이였고 이름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사무라이라 소개했고 칸베이에게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가 바로 기쿠치오였다. 처음에는 그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지만 점차 사람들은 그의 내면에서 뜨거운 인간애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어릴 적 농민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이 싸움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곡괭이를 들고 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민중의 분노를 등에 지고 있었다. 비록 싸움의 기술은 부족했지만 그 열정만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결국 그는 사무라이로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칸베이를 중심으로 7명의 사무라이가 모인다. 일은 마을로 돌아와 방어 준비를 시작한다. 농민들과 함께 논둑을 파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다리와 길을 차단하며 도적들의 침입을 막을 전략을 짠다. 처음엔 사무라이와 농민 사이엔 벽이 있었다.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농민들은 사무라이를 두려워했고 사무라이들은 농민들의 비겁함에 실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벽은 무너져간다.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도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십 명에 달하는 말탄 도적들이 마을을 에워싸고 드디어 전투는 시작된다. 첫 번째 공격에서 마을은 어렵사리 승리한다. 그러나 사상자도 발생한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삶을 걸고 지켜야 할 존엄을 위한 것이었다. 전투는 하루, 또 하루 이어진다. 그 사이 젊은 카츠시로는 마을 처녀인 신호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그 사랑도 신분의 벽 앞에서는 위태롭다. 신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분노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시대의 슬픔을 담은 또 하나의 초상이 된다.
전투가 거듭되면서 하나씩 사무라이들이 쓰러진다. 마을은 피로 물들고 도적들은 점점 수세에 몰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다. 마지막 전투,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벌어지는 전면전에서 남은 사무라이들은 필사적으로 싸운다. 그리고 끝내 도적들을 모두 몰아낸다. 마을은 지켜졌다. 노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새들이 노래하며 햇살이 논바닥에 내리쬐다. 그러나 사무라이들의 얼굴은 웃지 못한다. 살아남은 이는 단 3명, 칸베이, 시치로지, 그리고 기쿠치오. 그러나 기쿠치오는 마지막 전투에서 농민을 지키다 쓰러진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세계 속에서 진짜 사무라이가 되어갔다. 칸베이는 마지막에 말한다. 우리는 또 진 싸움이었다. 이긴 건 농민들이지. 그리고 칸베이와 시치로지는 묵묵히 칼을 등에 지고 마을을 떠난다. 그들은 사라지지만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그들이 남긴 것은 칼날이 아니라 정의와 연대, 그리고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흔적이었다. 일부, 시대의 바람, 민중의 눈물. 전쟁은 칼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깊은 전쟁은 보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벌어진다. 7인의 사무라이는 그런 전쟁을 말한다.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그려낸 이 서사시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의 상흔과 민중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싸우는 자들은 사무라이였지만 그 칼날 끝에서 지켜지고자 한 것은 곡식과 흙,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야기는 봉건 사회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농민들의 삶에서 시작된다. 늘 누군가에게 뺏기고 억눌리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은 고개 숙이고 흙을 일구지만 어느 날 도적대가 마을을 노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것은 조용한 혁명이었다. 스스로 무장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 돈 대신 밥을 내세운 싸움, 생존을 위한 정당한 투쟁. 그것은 이 영화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쿠로사와는 이 농민들을 절대 미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로 비겁하고 거짓말을 하며 사무라이조차 배신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인간이다. 이 영화는 영웅의 신화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모순, 두려움, 그리고 이기심까지도 있는 그대로 담아낸다. 그리고 그런 약한 사람들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쳐나아갈 때 어떤 힘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2부, 사무라이의 몰락, 존엄의 부활. 이제 시선은 사무라이로 향한다. 칸베이를 중심으로 모여든 7명의 사무라이.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대에서 밀려난 자들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봉건의 그림자가 흐려지는 시기. 사무라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절대적인 계급이 아니라 의미를 잃어가는 과거의 유산이었다. 칸베이는 이 모든 몰락을 가장 깊이 체득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수한 전장을 거쳐온 노장이었지만 더 이상 명예에 매이지 않는다. 어린아이를 구하려 머리를 밀고 중처럼 위장한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사무라이의 형상보다는 스스로 믿는 도리를 따르는 자였다. 그의 존재는 전통적인 영웅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결코 소리 높여 외치지 않는다. 다만 묵묵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 그 외에도 각각의 사무라이들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인간 내면의 다양한 결을 품고 있다. 시치로지는 의리와 침묵의 화신이고 구조는 절제와 깊이의 사무라이였다. 카츠시로는 젊음의 이상과 열정을, 기쿠치오는 분노와 사랑을 함께 안고 있었다. 이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은 인간이 계급과 과거를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다. 기쿠치오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다.
그는 진짜 사무라이가 아니다.